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또 우리 37회를 국가고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까지 하셨고 지난 시간에 오늘은 4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를 보시면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간이 변기를 중앙에 대어준다.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의 머리를 낮춘다.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을 항문 주위에 자극한다.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여기서 보시면 침상 배변 도끼는 일단은 대상자에게 커튼이나 스크린 쳐줘야 되고요. 간이변균을 중앙에 놓도록 해야 되고, 이것도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리를 구부리게 해서 요양보호사가 허리 밑에 한 손을 집어넣어서 대상자의 둔부에 변기가 오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복부 마사지를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머리를 낮추는 게 침대를 반자리로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변이가 생기도록 찬수건이 아니라 찬수건을 놓게 되면 항문 관략근이 수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변기에 따뜻하게 된 다음에 항문 주위에 항문에 대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이거는 대상자에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간이 변기를 중앙에 대어준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시계의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맞서야 되고 침대 머리를 높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찬 수건이 아니라 따뜻한 수건이나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하면 좋겠죠. 그리고 점액질은 대상자가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확인하는 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확인시켜 주도록.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뒤처리 방법을 시범을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서 위치를 표시한다. 그리고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라고 했어요. 변기, 우리가 단추가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고무줄 같은 이렇게 단추보다는 고무줄 바지가 좋고요. 그리고 변기 앞에가 아니라 건강한 쪽 옆에다가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되고, 뒤처리 방법을 시범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리고 화장실 문 앞에 화분 같은 것은 놓아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분 같은 것은 치워주시는 게 좋고, 취침 전에는 우리가 배뇨라든지 걸 느끼게 되면 오후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며 물이나 음료를 제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3번 보시겠습니다.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설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이동 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이동 변기는 마블린 쪽 침대의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우리 이동 변기는 할 때는 일단은 이동 변기 높이를 침대의 높이와 같도록 하고요. 그리고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변기에 앉았을 때 놀라지 않도록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변기를 데워주는 게 좋고, 그리고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두었을 때 두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항상 건강한 쪽으로 이동 변기를 침대 난간에 바짝 붙이거나 아니면은 30에도 45도 각도로 놓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어서 그냥 음악을 틀어줘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부터 당황스럽지 않도록 하거나, 그리고 배설 중에도 하반신에 수건이나 무릎덕대를 덮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옆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문제없이 용변이 계속 잘 보고 계시는지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설물 같은 것도 그때그때마다 버리도록 하고요. 침대의 물을 높게가 아니라 낮게
그 다음에 두 발에, 이게 답이겠네요. 두 발에 바닥에 닿게 한다. 그리고 작은 수건을 깔아두는 게 아니라 엉기 밑에 미끄럼 방지매트. 매트를 깔아주고요. 건강한 쪽. 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쪽에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4번 보시면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을 세척한다.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을 세척한다. 그리고 유치 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데 수시로 당겨본다. 걸을 때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보시면 우리 유치도뇨를 삽입하고 있는 데는 항상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역류될 수 있죠.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소변이 잘 나오는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도뇨관이 막혀거나 꼬여 있을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결관이 꺾여 있어서 눌려 있거나 눌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의 답은 죄송합니다. 2번이 되겠네요.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항상 금기사항이 없을 때는 대상자한테 수분 섭취를 충분히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유치 도뇨관을 너무 자부자기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도 점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유치도뇨를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또는 소변량이 줄어든 경우라든지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그때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이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45번 보시겠습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등분을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린다. 두 번째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서 환기한다. 둔비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여기서는 우리 둔부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는 말이 안 되죠. 네,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둔부는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고 마른 수건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 수 없고요. 만약에 허리를 들 수 있는 경우라면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기저귀 교환하는 동안은 창문을 닫아주시고 체온 상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손까지 닦고 이불을 덮어주시고 나서 그때 환기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아니죠. 안쪽 면이 보이도록 깔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더러워진 기저귀를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마는 것이 맞습니다.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의치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베타딘 용액에 담가둔다.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세면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우리 의치는 세척 같은 경우는 칫솔로 의치 세정제로 또는 주방 세정제로 묻혀서 미온수로 닦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흐르는 미온수의 의치를 헹구도록 하고, 그리고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어떻게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틀어지든지. 그리고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은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치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 있는 용기에 물을 담아서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같은 장소에, 일정한 장소에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치를 끼울 때는 일단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좋고,
끼울 때나 뺄 때는 항상 위쪽 먼저 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쪽 먼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의치 삽입전에 미온수로 헹구도록 하고, 베타든이 아니라 세정제라든지 찬물 가능하고요. 위쪽부터 끼고 뺄 때는 다 위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받아서 어찌를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그 다음에 동시에 그리진 않고요. 여기가 46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7번 하시겠습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정제를 빗에 묻혀 모발을 벗겨준다.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그리고 세정제를 모발을 마사지한 후에 물로 헹군다.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을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두발 전용 세정제는 발라서 거품을 내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4번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머리를 감길 때는 우리가 적어도 대상자의 기분 같은 거 안색 통증 유무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공복이나 식후는 피하시는 게 좋고, 추울 때는 주로 낮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 4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당연히 요도질 항문이겠네요. 그죠? 예. 요도질 항문 3번이고, 우리 그리고 이렇게 닦아주는 이유는 우리가 대상자들의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우리 회음부나 영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이나 꺼즈나 솜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걸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 물수건을 회음부를 하게 앞쪽에서 찬이 아니라 짠 물수건으로 앞쪽에서 뒤 아래쪽으로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먼저 따뜻한 물로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으로 비눗물이나 묻혀서 깨끗이 닦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49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몸통과 팔, 다리 순으로 닦는다. 그리고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목욕 후에 귀 속 깊숙이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목욕 할 때는 일단은 물로 헹구는 순서는 발부터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 욕조에 들어가는 것은 욕조 턱 높이하고 의자 높이가 같을 때가 좋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느 쪽, 마비 쪽을 지지해주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잡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 다리부터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이고, 그리고 우리 통목욕에서 목욕 시간은 한 20에서 30분 정도가 좋겠죠. 그리고 욕조 안에는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목욕 수건을 이용해서 비누를 묻혀서 몸을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로션이나 오일 등으로 피부 유연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시고 나서 따뜻한 우유로 차로 수분을 섭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 귀속 깊숙이라는데 귀바퀴 그 정도의 물기 같은 거 있으면 닦아주시는 거 좋습니다. 깊숙이는 깊숙이를 닦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건강한 쪽부터 이게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 하의 벗기로 옳은 것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하의를 벗긴다. 우리 벗기는 것은 항상 건강한 쪽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어느 쪽부터 우리가 그렇죠.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고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이니까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하의를 벗긴다가 맞겠네요. 그래서 가다 나라가 답이 되겠네요. 네. 51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우리 체인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거는 반자입니다. 반자에는 당연히 호흡곤란이 있거나 이게 답이겠네요. 호흡곤란이 있거나 아니면은 위관영양 또는 우리 식사 시에 일반 식사 그리고 세면 같은 거 할 때 네, 이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앙화이네요. 두 번째 앙화의. 앙화의는 가장 뭐 기본이 천장 보고 하는 거니까 주무실 때, 예, 수면할 때요. 주무실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치기죠. 3번은 치기. 잘 안 보이죠. 예, 치기. 치기는 체위 변경이나 또는 간단한 관장할 때. 네. 그 다음에 이건 보기입니다. 잘 보이지 않게 된 보기. 보기는 우리가 앙하이로도 계속 누워있다 보면은 등이 베이죠. 그래서 등 근육 휴식이나 등 마사지 할 때요. 그리고 5번은 우리가 네 가지 체위밖에 교재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리를 올려주고 있는데 약간 부종 같은 거, 뭐 다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잘 내려가지 않도록 이게 하는 거니까 답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 반자이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52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다.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 자세를 편하게 한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대상자의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리고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히고 그리고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하면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자세를 편하게 한다. 그래서 가나 라다마가 정답이게 됐네요. 네. 53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나요? 네. 53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이라고 했네요. 우리 여기서 보시면 두 분이서 약간 힘이 세신 분이 상체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약하신 분이 아래쪽에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겨드랑이와 팔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넙다리와 종아리를 지지해서 한 사람이 구령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안쪽으로 들어서 팔을 지지하고 대상자의 팔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지하고 그 다음에 넙다리 대퇴와 종아리를 지지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옮기는 거 좋죠. 그래서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문턱을 넘을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도로턱을 내려갈 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우리 지그재그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을 때는 우리 오를 때는 보통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엘리베이터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도로턱을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갈 때 뒤로 돌려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울퉁불퉁한 달리는 작은 바퀴 앞쪽을 올려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왜냐면은
작은 바퀴가 앞쪽에 있는 바퀴가 진동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자가 피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들어 올린 젖힌 상태에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5번이 되겠네요. 55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했죠. 평지나 내려가는 것은 뭐 했습니까? 우리 지, 마, 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지, 검, 마죠. 네. 이거는 우리 기본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때, 내릴 때의 순서, 뭐 이게 기차든 버스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내릴 때. 그래서 지팡이 뭡니까? 왼쪽. 그리고 건강한 다리 오른쪽. 그래서 답은 2번. 네. 그리고 56번. 56번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론이라고 했습니다. 목욕 의자. 여기서 보시면 답은 어떤 걸까요? 여기는 보니까 손잡이랑 여기 고무 바킹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뚫려 있고요. 물이 흘러내리도록. 근데 이건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거는 윌입니다. 윌이 되어 있어서 바퀴 안전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것도 윌이 되어 있고요. 동그란 거 손잡이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윌은 아닌데 거기 이건 손잡이가 없어서 안 되고요. 이거는 너무 위험하죠. 답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목욕 의자는 미끄럼 방지 마트를 깔아주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57번 보시겠습니다.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혈액에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가래가 묻은 고무 카레타는 햇볕에 말린다. 체액에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그 다음에 배설물에 묻은 친구는 다른 친구와 함께 세탁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의 답은 4번이죠. 네, 우리 분비물 처리가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탁물은 오염된 세탁물 같은 것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 배설물이 묻은 의류라든가 물건을 따로 세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나 체액 같은 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고 그리고 배설물 처리 후에 장갑을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꼭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라고 답이 되고요. 네. 그 다음 58번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샤워장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의료용 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잡고 당긴다.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전 같은 거, 이런 전기사고, 정전이 될 때는 우선 누전 차단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전이 복구된 뒤에도 자전제품은 플러그를 순서대로 꽂는 것이 좋고요. 냉동식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전기사고 같은 경우는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느낌 같은 게 있거나 소음이나 냄새가 나거나 즉시 사용 중단하고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콘센트 여러 개 꽂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플러그 뺄 때는 꼭 플러그 몸체를 잡고 빼도록 하고요. 그리고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전기 쇼크 같은 거 차단할 때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항상 의료기기 같은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 59번 보시겠습니다. 거실에서 낙상하여 누워있는 대상자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도록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옆으로 누워서 왼쪽 다리를 구부린 후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의자에서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몸을 천천히 일으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자에 앉힌다 라고 했네요. 처음에 보시면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옆으로 누워서 그죠? 옆으로 누워 왼쪽 다리를 구부린 후 양손으로 몸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하고요. 그리고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의자에 앉히도록 한다. 이게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서겠네요. 그래서 나,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 라가 맞겠네요. 3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찌개를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렸어요. 혈당이 높으시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과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뭐 5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남은 음식 같은 거, 대상자의 음식 먹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사고 남은 아들에게 아니라 대상자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거 아니겠죠. 대상자가, 식습관이라든지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대상자의 요구 파악을 파악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과일 같은 거 마음대로 우리가 냉장고 상했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나서 동의하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